하여튼 중간중간 질문하세요. 네. 혹시 질문?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명이라는 거는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결국 과연 운명이라는 게 과연 결정됐느냐? 인간의 결국 고민과 또 알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 부분이 정말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도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좀 예를 보면 알겠지만 세상에 사실은 더 많은 거를 가지면 가질수록 사실은 이 운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 명이라 그러죠. 데스티니라고 하는 운명은 과연 결정돼 있는가? 네, 한 번만 그 다음 눌러주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사주가 하나 나와 있어요. 사주가 나와 있는데 무진년에 임술월, 그다음에 정축일, 정미, 시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지전사곡격이라는데 이게 뭐냐면 미축술진 혹은 진술축미라고 하는 요거 이제 사주를 보면은 요게 토의 땅의 모든 토기운이 지에 다 깔린 사람이에요. 지에 다 깔린. 그러니까 땅의 모든 기운이 지라는 것이 사주학에서는 이 간보다 훨씬 더 힘이 세거든요. 근데 여기에 다 오행에 나와 있는 그 네 가지의 토가 다 깔린 사람입니다. 진술축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은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주원장이에요. 주원장. 그러니까 주원장은 이제 두 가지 초상화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보통 그냥 왕조 전통대로 그린 거고, 왜냐하면 주원장이 워낙에 이상하게 생겨서 원래 실물 그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원장은 그래서 유명해요. 이 원래 주원장은 뭐 여기 또 물론 힌트가 나오지만 이 사람은 승려였어요. 원래 승려. 원래 이제 부모한테 버려졌거든요. 전쟁이 한참 있던 그 결국 이제 원나라 말기였기 때문에 명나라에 이제 시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아주 혼란 시기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술도 공부하고 다 하고 자기 역술을 봤는데 자기 사주가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지전사곡격인데 요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 이제 교회분이 참 우리 교회 이제 대단한 교회 같아요. 괴강격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 교회 보니까 괴강격이 되게 많아요. 괴강. 괴강이 뭐냐면 이제 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존귀하게 되든지 아주 낮게 되든지. 그러니까 성격이 근데 아주 쉽게 말해서 더럽죠. 괴강격의 특징은 자기가 다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딴 사람을 못 봐요. 이게 이제 괴강격. 그러니까 괴강격을 이제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 이게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게. 그래서 괴강격이 그래서 괴강격을 다스리면 성공하는데 그 괴강을 자기가 다스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괴강격의 승패는 자기가 어떻게 다스리냐. 우리 아버지가 이제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가 봤더니 아버지가 괴강이에요. 경진이래요. 그러니까 오셨어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아이고 참. 네네네. 그러세요. 오늘 교회 기둥이시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원장은 이제 어릴 때 어쨌든 승려들 사이에 살고 그리고 이제 도를 딱 여기 이제 그 불교 이제 그 생활을 하고 하다가 역술을 이제 배우게 됐는데 어쨌든 자기 사주가 이제
범상치 않은 사주라는 걸 이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세상의 땅의 모든 보물을 다 이 땅의 이 지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뭔가 세상에 가서 뜻을 한번 펼쳐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무작정 18살에 이제 그만 절에서 이제 나오게 돼요. 근데 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이제 잘 사는 집에 이제 지나갔거든요. 잘 사는 집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를 써달라고. 내가 이제 어떤 좀 많이 뭐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나를 써달라고. 이제 그래서 그 주인을 만나러 그 대궐 같은 집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는 막 혼란스러우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이제 정탐꾼, 다른 어떤 세력의 이제 정탐꾼인 줄 알고 또 생긴 게 이제 이렇게 험악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잡아다가 이제 고문을 한 거죠. 그래서 막 이제 비명 소리가 나고 이제 고문을 몇 시간 동안 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제 궁궐의 이제 주인이죠. 그 대궐의 주인이 지나가다. 그러다가 이제 누굴 잡아서 하는 걸 보는데 마침 이 사람도 이 고시성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도 결국은 옛날 사람이니까 당연히 관상이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딱 보다 이게 범상치 않아 그랬거든요. 야, 그거 그만두고 잘 대접하라고. 그 다음에 사람이 괜찮거든요. 얼마 있다 자기 딸하고 결혼시키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명나라를 세우게 된 주원자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결국은 명나라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살 동안 한 17년 이제 왕하고 죽었는데 그 부인 집안에서 하도 외척이 세가지고 이 사람은 사실 뜻을 별로 못 폈어요. 나가는 통이 됐는데 워낙에 외갓집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주원장이에요. 근데 진술충미의 또 보니까 또 진술충미의 무진년, 을축, 기미, 갑술 이 사람도 보니까 진술충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와, 그럼 이 사람도 대통령 됐을까? 그렇죠? 이 사람이 김영사예요. 그래서 이제 김영사 하면은 제왕사주라는 것이 이제 이 진술충미 때문에. 진술충미. 그러면 정말 야 이거 딱 버티고 있으면 그럼 이게 되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인사신해 혹은 인신사해라고 부르는 사맹격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뭐 어쨌든 뭐 나중에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도 이 12방향의 중요한 변화의 위치에 있는 사맹격이라고는 아주 센 근데 보면은 이거는 목, 화, 금, 수 그래서 원래 오행의 4가지가 다 거기서 변화되는 중요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격변하고 그 다음에 아주 진취적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기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누굴까요? 풍신수기. 풍신수기.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 바로 이제 이 사명격에 물론 중국의 이제 황제들 중에도 있어요. 사명격. 근데 또 보니까 인신 사회를 가진 사람이 또 있네요. 경신년에 태어나고 와 이 사람은 누굴까? 이 사람이지 이 사람. 그렇죠? 와 그러면은 야 이게 뭐 정말 사주라는 게 정말 이게 있냐? 이렇게 해서 정말 야 이런 운을 가진 사람은 정말 저렇게 되냐?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뭐 이런 게 그냥 다 작용이 괴관과 비슷해요. 성질 더럽고 그다음에 이제 성공하면 팍 성공하고 망하면 팍 망하고 그래서 자기를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자기를 다스려. 자기를 다스려. 그래서 제가 뭐 자꾸 얘기해서 참 죄송하지만 우리 그 선생님 중 김민경 선생님 아시죠? 어때요? 딱 보시기에 우리 김민경 선생님, 김민경 박사님 모르시나? 모르시구나. 너무나 정말 온화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온화. 근데 이제 그분이 사주를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보내셨었는데 일주가 경진이에요. 괴강이에요. 괴강.
그래서 제가 딱 놀랬죠. 그래서 그분에게 선생님 분명히 예수님 믿고 크게 변했다. 맞죠? 그러니까 젊을 때 예수 믿고 자기 성격이 다 변했다. 그러니까 이게 다스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저희 교회에서 괴강인 사람들은 그래도 다 어느 정도 자기를 극복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다 그래도 자기를 다스린 사람들. 근데 제가 한 젊을 때 한 2, 3년 동안 조폭들을 많이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폭들의 사실 정말 많이 봤는데 이런 거 많아요. 인신사회. 그다음에 아까 본 진술충 조폭들한테 많아요. 조폭들이 또 제일 많은 게 괴강양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결국 이게 제가 이제 왜 이걸 해드리냐면 우리는 결국은 이 점을 보러 갈 때 정말 많은 경우를 보지 않거든요. 결국 자기 것만 보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저기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이유들을 여러분이 이제 쭉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즘 대선이 뭐 다들 관심 많으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예정돼 있다. 그러면 아까 본 것처럼 진술충미나 인신사회나 뭐 이런 것이 정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정말 대통령이 될 것이냐.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일단 우리 나라가 무슨 기운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 나라는 도대체 무슨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보시겠지만 1910년 8월 29일이 뭐냐면 경술 국치사입니다. 경술. 이게 뭐냐면 경술이. 경술 이거 뭐냐면 이게 괴강이에요. 괴강.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괴강에 해당하는 센 기운이 들어오는 해에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임진도 괴강격이거든요. 임진왜란도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뭔가 이렇게 경이나 임은 원래 바다물을 말하거든요. 우리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나와 있어요. 그다음 보시면 1950년 6월 15일은 어느 날일까요? 경인년이에요. 우리는 하여간 금에 센 기운이 들어오면은 나라가 항상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학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도를 보면 원래 동쪽이 우리는 동쪽의 끝에 있죠, 그렇죠? 동방 예의지기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 목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끝이기 때문에 간목이에요. 튀어나 있기 때문에 길게 튀어나. 원래 이제 을목이라는 것은 그냥 뭐 이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붙어서 자라나는 나무고. 그 다음에 이제 간목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거예요. 간목. 우리나라 간목인데 뭐예요? 경금은 원래 경금은 도끼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는 이 경자, 경금의 이 기운이 세거나 혹은 임자, 그래서 바다 기운이 센 사람이 들어오면 결국 대권을 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 기운을 원래 극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요. 그런 기운이 이제 강하다. 그러니까 박정희 일지가 뭐예요? 이 일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일지가 이제 자기의 성질이에요. 경신이죠. 그러니까 경금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센 사람이 이 나무를 갖다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죠? 경술. 그러니까 센 사람. 그러니까 센 사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대통령도 운이 필요한가? 보시면 10원짜리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10원짜리. 근데 1986년부터 여기 이제 다보테이 모형인데요. 다보테이가 원래 여기 사실 혜태상이 있어요. 원래 4군데 다 있었는데 이거 일본 사람들이 3개 가져와가지고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거 안 났어요. 안 났는데 1986년부터 넣기 시작했거든요. 혜태를. 왜냐하면은 노태우의 사주에 화기운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진작부터 1984년부터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사주. 왜냐하면 원래 이 신군부가 뒤에 나오는데
신군부가 거사를 하기 직전에 자기들의 성공을 물어보게 됐어요. 우리나라 아주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나라 왜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전두환이나 노태우는 다 불교 신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되게 민감했었죠. 자, 그럼 인왕산도 역할하냐? 인왕산의 기운은. 자, 인왕산은 이게 뭐가 사는 데죠? 호랑이가 사는 데. 그래서 원래 인왕산은 이제 호랑이가 사는 데. 근데 호랑이는 얘네들은 떼지어 다니나요? 혼자 다녀요. 그렇죠? 그래서 호랑이는 혼자 다니기 때문에 호랑이 기운이 있는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참 이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공작인지 모르지만 호랑이에 태어납니다. 우리나라는 호랑이 사람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건 이제 날이, 요건 이제 여기 일이면은 강한데 이건 연이기 때문에 호랑이에 태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일종의 사전 공작이에요. 사전 공작. 안철수는 이래서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이상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인왕산은 결국 범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범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세뇌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요거 동영상 한번 켜주시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소리도 좀 한번 내주세요. 이제 좀 있으면 입춘 며칠 안 남았죠? 이제 병신년이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생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생이죠? 신묘생이죠, 그죠? 예, 신묘생. 그럼 이 사람이 음력으로 신묘생이니까 1951년 그죠? 11월 동짓달이야. 아버지는 10월 26일 날 돌아가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26일 날 태어났어. 음력으로 알겠죠? 11월 26일 날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갑인시에 났어. 에? 갑인시 알겠죠? 갑인시에 났으니까 이 신묘년이 금년이 무슨 해죠? 이제 며칠 있으면 병신이죠, 그죠? 원진살이죠. 원진살이란 게 있어요. 서로 충을 그렇죠? 우리가 사주로 볼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년에 한반도는 정은이 강도라. 큰 일이 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사주가 대통령이 되면 그 나라 운이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왜? 대통령의 사주를 보고 우리나라의 부분을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제일 안 좋은 살이 살 중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분이 시가 무술시입니다. 에? 날이 무술이죠. 신은 갑인시인데 신은 무술일이라. 무술이 뭐라 했어요? 이게 무술일입니다. 이게 무술인데 그러면 이분이 개강이에요. 그죠? 개강사주야. 그러니까 이 양반은 한 번 밀어붙이면 밀고 나가는 성격이야. 양보가 없어. 북한하고 붙었다? 양보할까 안 할까? 이 사람이 월은 뭐죠? 경자예요. 경자월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난 날이 경신이에요. 경신. 17일 정사생이야. 그죠? 정사생인데 이 원숭이 날에 났어. 그런데 딸내미가 원숭이 해를 맞이한 거야. 맞아요. 알겠죠? 그게 자기 딸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물러나는 해가 원숭이 해야. 박정희가 태어난 날과 이게 같아 안 같아요? 병신일주가. 그죠? 여기는 경신이지만 여기는 병신이지. 그래서 이 불은 일반 불이 아닙니다. 이 불은
한반도 전운이 감돌 수 있는 병신년이에요. 병자호란 아시죠? 이 병자가 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허경영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허경영 말을 잘 들어야 돼. 어떻게 보면은 이번 대선이 누가 되든지 간에 어쨌든 향후 5년간은 한풀이 정국이 될 그래서 이 정국이 5년은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보고 있어요. 5년을 가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온다는 걸 나는 내다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대한 정계 개편이라고. 그때 이제 내가 나오는 거. 아마 이분들이 개항을 해가지고 박근혜나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뭐 양심적인 사람들이니까 이분들이 아마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하자. 그래서 한 1년 양보할 수도 있잖아요. 개항을 해가지고 내가 임기를 줄여주마. 이거는 자기 여야에서 안 막는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잖아. 그 여야 합의가 가능하거든. 사실 내가 1년 미리 나가겠다는데 합의 안 해주겠어요? 원래 이제 개헌 논의가 사실 이전 정부부터 계속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패거리 어떤 정당 정치의 어떤 한계 때문에 87년 이후에 어떤 아주 고쳐야 될 것이 많은 헌법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개헌이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었지. 근데 이게 이번에 합의가 되면은 현 대통령 되는 사람이 그거를 양보하지 않겠느냐 한 1년을. 그러면 이게 한 3, 4년 안에 대선 준비가 시작되는 거죠. 뭐 그렇죠. 1년만 줄이려고 해도 3년부터 레임덕이 생기면서 대선에 들어가는 거니까. 1년 전에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정국이 계속 열립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혼란한 민생, 국회에서는 계속 다른 법안은 통과가 안 되니까 공약한 걸 하나도 못하니까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고 촛불심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가나 빨리 하고 빨리 가버리고 물러나려고 하고 그거라도 개헌 정국으로 해서 그걸 덮으려고 이런 형국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고 촛불심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가나 빨리 하고 빨리 가버리고 물러나려고 하고 그거라도 개헌 정국으로 해서 그걸 덮으려고 이런 형국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기승전 허경 이 사람은 기승전 허경영이기 때문에 개헌 이렇게 해서 개헌 정국을 해서 이 사람들이 그걸 바꿔서 결국 누가 이 사람은 기승전 자기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그냥 사람을 꼬시는 게 아니죠. 이제 이 단점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 와도 여전히 내가 이번 일 때문에 아직 메시아가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걸 얘기해주면 어쨌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벌써 우리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명석 씨가 계속 축구를 했단 말이죠. 축구를 하면서 2002년에 월드컵에 올린다고 이미 예언을 했어요. 정명석이라고 제이에서 유명했다. 근데 정말 2002년에 딱 월드컵을 올렸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4강까지 간다고 또 예언을 했어요. 딱 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는 계속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1998년 세계 심판하고 어쩌라고 계속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승전 사기예요. 기승전 사기. 근데 그 진행 과정을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게 부인도 못하고 구경도 계속 그렇게 돼요. 후경영 씨도 사과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빼고 나머지 것들 다 일단 쳐놓아요. 네. 네, 요거 그 다음에 좀 주겠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요 그림은 생략하고요. 자, 그래서 운명이란 거. 자, 운명을 보통 뭐라고 이제 부르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inevitable or necessary fate. 그러니까 꼭 일어나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서 정해진 꼭 일어나야 되는 일. 혹은 a predetermined course of events. 그래서 예정된 어떤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marriage and hanging go by destiny. 그 다음에 the power or agency sought to predetermine events.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운명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그냥 결정된 일이에요. 흔히 우리가 운명이라고 하면. 근데 이제 요거는 사실은 이제 숙명이에요. 실은 이제 동양적으로 보면 숙명이고요.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사주팔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사주에서의 이 운명은 뭐냐면 이 명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숙명이에요. 숙은 뭐냐면 기숙할 숙자. 그래서 이 명이 어느 집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못 바꾸네.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그 명을 움직이는 게 결국은 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주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역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결정된 미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양효 때문에. 그러니까 양쪽으로 변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결국 결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운명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고 사주팔자도 바로 그래서 원래 주역이 이렇게 발달하다가 그 다음에 그 당나라 때 이허중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 때 서자평. 원래는 이허중이라는 사람이 60갑자를 만들고 연으로 모든 걸 설명했어요. 그러다 이제 송나라 때 이제 서자평이 나와서 결국 이제 지금의 이제 사주팔자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을 이제 그 삶을 갖다가 이해하려는 이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주팔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그 학문적인 거예요. 연구. 3000년간 사실은 연구해온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연구했냐면 바로 사람이 어떻게 정말 이 살아가고 어떻게 정말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관찰이죠. 자, 그런데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한번 생각하면 운명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생각은 아마 잘 모르죠. 반반이죠. 그렇죠? 정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정해져 있는 것 같지도 그렇지 않기도 한 것 같고. 근데 왜 운명을 알 수 없다라고 사람이 생각하냐면 사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인간의 생각과 의지적 삶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세상은 너무 크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유의지의 존재가 운명론을 부정하는 이유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인생이라는 걸 보면은 어떤 숙명이라는 게 있고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숙명적으로 어떤 정해진 틀을 갖는 수가 있고 그냥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인생은 숙명과 자유의지가 있는데 근데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국가, 사회, 가정, 부모, 유전적 힘. 얘는 지금 어릴 때부터 지금 총을 들고 이게 국가의 중요성을 얘기하죠. 국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 사주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시는 건 뭐냐면 아무리 사주가 좋아도 국가, 좋은 국가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는 하류층 사람들도 2층 집에 살아요. 다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상류층 사람도 그냥 1층 아파트에 삽니다. 이게 뭐냐면 국가가 결국은 이 사람의 운명,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의 숙명에 우선해서 국가의 존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회가 중요하고요. 가정, 부모, 유전적 형질.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사주라도 사실은 이제 이거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영향을 실은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인간에게는 아까 말했지만 이 숙명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는데 정말 자유의지가 있는가? 자, 이 망치를 가지고 정말 쓰려는 정말 많은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쓸 것인가? 자유의지는 근데 우리가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자유의지라는 게 정말 존재하냐는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스타일을 원할 것인지 혹은 이런 스타일을 원할 것인지 이게 과연 자유의지인가? 그렇죠? 근데 자유의지를 과연 누가 부정할까? 실은 과학하는 사람하고 철학하는 사람하고요 이 자유의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자유의지를 갖다가 부정하는 사람들은 철학자들이 아니라 과학자들입니다. 과학자들은 자유의지를 부정해요. 그래서 지금의 과학은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있는 과학입니다. 왜냐하면은 라플라스가 이미 1814년에 라플라스 방정식 만든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뭐냐면 라플라스의 데몬, 그래서 라플라스의 도깨비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도깨비는 뭐냐면 뉴턴이 말한 고전역학. 고전역학은 뭐냐면은 위치랑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위치랑 그 다음에 거기에 부어진 힘. 그러니까 이 책에다가 제가 힘을 가하면은 이제 요 위치를 예측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초기 위치랑 그 가해진 힘만 알면은 세상 모든 만물의 변화를 결국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처음에 시작한 물질의 위치랑 그 다음에 에너지만 알면 결국 모든 우주의 끝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걸 아는 게 바로 라플라스의 도깨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결정론자들입니다. 결정론자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그래서 자유의지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자, 오늘날은 이제 뇌과학을 하죠. 그렇죠? 뇌과학을 해서 뭐를 발견했냐면, 이제 이미 이제 60년대 발견한 게 이제 그 레디니스 포텐셜이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손을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아무 쪽이나 여러분 원하는 거 들어보세요. 예,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그냥 아무 쪽이나 들어도 괜찮습니다. 아무 쪽. 그럼 이제 여러분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과연 이걸 생각하고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뭐냐면 내가 이걸 생각하고 듣는 거거든요. 근데 실은 거의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과연 내가 이 한 행동은 그건 과연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그렇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졸면서 운전하는 경우 있잖아요. 졸면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국 와서 그때 교회가 이촌동에 있었어요. 2005년에. 새벽 기도를 이제 항상 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연희 거기서 이제 고가를 타고 양화대교 이쪽 고가를 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강변북로로 해서 이촌동 갔거든요. 그럼 10분 걸립니다. 10분. 근데 매일 가다 보니까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서 집에서 딱 출발했는데 새벽에 딱 도착하니까 원효대교 거기 나가야 되거든요. 거기 교회가 있어요. 원효대교 거기 가서 딱 깬 거예요. 근데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결국 뭘 말하냐면은 인간이 과연 자유의지라는 게 뭐냐? 실은 인간이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본질적으로 어떤 뇌파가 발생해요. 근데 그 뇌파가 뭐냐면 그게 이제 레디니스 포텐셜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이렇게 손을 들었으면 그걸 들고 나서 그 손 든 행동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시 말해서 그럼 왜 오른손을 드셨나요? 하면 이제 그때 생각하는 거죠. 나 왜 들었지?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은 그냥 나는 그 손이 친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이 어떤 친숙한 환경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Free is nothing but an illusion and wishful thinking. 그러니까 결국 자유의지라는 것은 실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실존하지 않고, 그럼 자유의지가 아니고 뭐냐 하면은 그냥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의지. 졸렸어. 근데 의지는 뭐냐면은 의지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의지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고요. 실은 뭐냐면 본능을 따라서 선택하는 거예요. 본능을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싶었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 유전자에 이미 그게 코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Four Horsemen이라서 자기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이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 몇 번 할 건데 주일에. 어쨌든 거기 보면 이제 Four Horsemen이 있죠. 그 다음 차례 이제 다음에 할까? 네 개의 말이 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리차드 더킨스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를 이제 비판하는 유명한 이제 네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다 현재 당대에 상당히 유명한 과학자들. 이제 대놓고 기독교가 이제 잘못됐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신은 없다라고 부정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근거는 뭐냐면 결국 자유의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현대 과학의 흐름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허집사님 이제 두 분 자녀들 키우느라고 고생하시잖아요. 저희가 교육시키고 막 힘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임이거든요, 방임. 애들 교육을 안 시키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유전자가 그래서 그래요. 남자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방임이에요. 그냥. 알아서 크는 거. 여자들은 그게 안 돼. 다 챙겨서 뭔가 하고 뭐 얘기 들으면 또 하고. 제가 여기 2005년에 교수로 와가지고 1년 동안 여자 교수님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식 얘기,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제 와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돈 버는 거 그건 알겠더라고. 왜냐면 어디가 좋은 땅인지 이제 맨날 나오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데 가면 돈 버는구나. 그건 알겠더라고. 너무 이제 그런 얘기만 하니까 못 다니겠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남자랑 여자랑 이제 성향이 많이 다르죠. 또 개인차도 또 되게 많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자유의지로 뭘 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 사실은 성향. 그래서 나는 의지적 선택을 하는 것뿐이지 내가 정말 자유롭게 한 게 아니라 내 성향이 결국은 원하는 거를 찾아다 준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의 인생은 그래서 뭐냐면 실은 우리가 운명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미래라는 것이 있으려면 결국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실은 내가 정말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처럼 사냐 돌아보라는 거죠. 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숙명 플러스 자유의지인데 여기 있어요. The illusion of free choice. 왼쪽으로 가나 오른쪽으로 가나 다 슬러터 하우스. 일로 가나 절로 가나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의 결국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다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1년 동안 강의했지만 자유의지는 결국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논할 수가 없어요, 사실. 실은 그래서 실은 인간의 인생은 숙명 플러스 자유의지인데 실은 이제 자유의지가 없어요. 없고 뭐냐면 내 유전자에서 나온 나의 성격만 있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은 숙명과 인간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유의지가 있어야 어떤 미래도 있는 건데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결국 인간의 성격으로 뭐 이게 다양하죠. 그렇죠? 그러면 자 숙명도 결정돼 있어요. 인간의 성격도 결정돼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 운명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운명은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큰 오해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정말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는데 딴 사람이 막 내 과거를 막 안단 말이에요. 사주팔절 보고 막 안단 말이에요. 왜 그러지? 나는 내 자유의지로 살았는데. 왜 아냐 하면 자유의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를 자기가 보고 정말 그 풀이와 안 맞는 걸 발견할 때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잘못된 것을 극복한 것을 내가 발견했을 때 그때
이제 알게 돼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살았구나.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맞으니까 계속 가는 거죠. 맞으니까 계속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숙명과 내 성격대로 살아놓고선 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의지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 게 자유의지예요. 근데 그걸 한 일이 없어요. 교회에 다녔지만 한 영혼도 구원한 적 없어요. 그러면 뭐냐면 그냥 숙명과 내 성격을 산 거예요. 그러면 어디나 가보세요. 다 여러분 과거를 맞춥니다. 어디나 가보세요. 다 맞춥니다. 또 3대 들어서 병 생긴다고 하면 그때 되면 신기하게 또 병 생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이상하다.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알지? 내 자유의지가 있는데 인간의 운명이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알지? 이거 신기하다. 그럼 정말 미래가 결정되어 있냐? 아니에요. 미래가 결정된 게 아니라 숙명과 자기 성격대로 살면은 이 세상에 굴곡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바로 어떻게 삶의 기복이 있는가를 결국은 예측한 게 바로 이 명리학이라는 거예요. 명리학.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여기를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바로 이 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한은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까지 한 명도 회심하는 변화의 경험을 아직 해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한 명이라도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회심했다. 그러면 자유의지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명도 내가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경험을 내가 해보지 못했다. 점 보러 가면 다 맞춥니다. 점 보러 가면 다 맞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한 명이라도 변화시켰으면 안 맞아요. 이상하게. 안 맞아요.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발동하고 있다. 그럼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운명과 성격이기 때문에 그 기운에 세상 기운에 따라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일 있고 나쁜 일 있을 때 나쁜 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동양에서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인간과 자연에 대해 연구했어요. 근데 3,000년을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사주 보러 가지만 그 사주를 보는 방법은 3,000년간 연구된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딱 가서 보는 사주는 야 그거 뭐 장난으로 보는 거 귀신들 뭐 하는 거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보죠. 그거의 실체는 3,000년이 연구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저도 애들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지만 신혜연 교수님 오셔가지고 애들 상담해 주니까 정말 그렇네. 또 새롭게 이렇게 정립되거든요. 근데 그분 공부한 거 결국 한 20년도 안 돼요. 근데도 혹하잖아요. 애들에 대해서. 근데 3,000년이 연구된 걸 모르고 가기 때문에 이거 뭐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이렇게 돼버려요. 이건 엄청난 학문이에요. 사실. 어떤 뭐 쓸데없고 뭐 의미 없고 그게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가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사람한테 당하게 됩니다. 그걸 모르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에 인간의 성격을 예측하였고 이것을 통해 인간의 삶을 예측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로 가나 이거 1번이죠. 어느 나라 동양에 가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자, 미래를 물으러 가면은 이러나 저러나 처음에 뭐 하냐면 성격을 말합니다. 성격에 대해서 얘기해. 뭘 하나? 이제 고대도 마찬가지. 이거 유럽도 마찬가지다. 점치는 사람은 먼저 이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격. 그 다음에 과거. 성격과 과거.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그래서 일단 가면은 성격을 먼저 말해주게 돼요. 당신 이런 성격이군요. 당신 이렇군요. 딱 얘기해줘. 그러면 이상하게 안 해. 그러면 그 성격을 아는 순간 그렇게 살아온 과거는 이렇게 보라는 법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를 맞춥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성격은 또 앞으로 이런 기운을 만나게 돼 있어서 또 딱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돼요. 그래서 성격을 맞추기 때문에 일단은 혹하게 되고 그래서 내 문제를 얘기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빠져들어요. 자,
자, 그런데 이 사주제기들도 결국 뭘 얘기하냐면은 이 얘기를 합니다. 사주 불여 관상, 관상 불여 심상이다. 그러니까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관상만 갖지 못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지만 결국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보면 결국 국가가 좋은 것만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사회, 아무리 사주가 좋아도, 그래서 우리가 요즘 왜 절망하죠? 금수저가 왜 중요해요? 결국은 아무리 사주가 좋아도 결국 금수저 집안에 태어난 사람은 극복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그 현실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관상이에요. 지금의 어떤 삶의 모습. 근데 그게 아무리 그래도 심상, 마음의 상태랑 같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결국은 이제 자유의지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을 못 만나면 작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주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음양론인데 뭐 여러분 좀 아까 대충 말했으니까 복잡한 거 제가 이제 넘어갈게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 이제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결국 뭐냐면 이게 음양 오행은 어디서 났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인간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자연의 일부. 인간을 자연의 일부. 근데 이게 너무나 맞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결국 우리 과학이라는 것도 뭐냐면, 과학이라는 것도 결국은 지금 이 결국 파동과 입자라는 이 기본적인 양자역학의 등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따라서 운영되는구나. 그거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역할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사주라는 것도 뭐냐면 인간이 결국은 이 세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자, 여기에 바로 이게 뭐냐면 음이 시작하는 하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음이 끝나는 동지가 있어요. 그래서 태극의 모양은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태극의 모양은 이와 같이 하지. 그러니까 제일 정점이 있을 때 결국 이제 쇠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결국 음력을 본 거기 때문에 이 영향 중에 제일 큰 거는 원래 달로 봐요. 동양에서는. 실제로 인력을 보면은 태양이 달의 2분의 1밖에 안 돼요. 거리가 워낙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거는 달입니다. 그래서 달의 기운이 아주 커요.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항상 달을 보고 보름달을 보고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이렇게 창창하니까 내 인생이 이제 이게 계속 창창했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창한 보름달을 보면 이제부터 쇠락이 시작되는구나. 그게 이제 인간. 그래서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왜 사주팔자에 나오냐면 결국은 대우는 10년을 안 가거든요. 사주에서. 대우는 10년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권세가 큰 사람도 결국은 10년 있다가는 권세를 잃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민주국가에서 그런 거고, 독재국가는 이제 아까도 제가 국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다 해먹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보통 사람들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흥망성쇠가 있고요. 태극이 바로 그걸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극기를 보면서 그래서 생각해야 될 건 나쁠 때는 내가 좋은 날이 있겠구나. 좋을 때는 나쁜 날을 대비해. 태극기를 보고 그걸 느껴야지 이건 뭐지? 이러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죠. 그게 이제 선조들의 태극기를 만든 마음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주역이나 사주는 본질이 뭐냐면은 인간의 인생은 결국 숙명과 자유의지로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래 주역도 결국 인간이 그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역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주역이 나오는 근본적인 바탕도 뭐냐면 자유의지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도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동양에서는 이 자유의지가, 그렇죠? 자유의지가 바로 인간의 선택도 자유의지라고 보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동양의 사상의 핵심은 도와 공이거든. 도와 공이. 이거는 이제 도교고, 이거는 이제 불교죠. 그렇죠? 도는 결국 아까 말했지만 뭐예요? 세상과 인간은 하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주와 인간 하나면 우주의 기운을 우리 그대로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죠. 그래서 원래 도에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없어요. 결국 순리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불교는 뭐예요? 공이거든요. 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의지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이 동양론의 기초는 결국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운명을 알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숙명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성격을 좌우하는 별들의 위치.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것을 이제 그 동양학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양학에서 말하는 운명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런 기운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양학에 있어서 특히 주역이라는 것은 윤리학이 아니에요. 윤리학이 아니기 때문에 주역을 가리키는 사람이 뭐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저거가 뭐 하나로 통일된 어떤 사상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역은 다시 말해서 명리학은 말 그대로 뭐냐면 그냥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운명은 그냥 이래. 그냥 멋있죠, 그렇죠? 네 운명은 이렇게 굴곡이 있어. 그럼 우리 눈에는 보기 어때요? 괜찮죠? 네 운명은 이래 사실은 되게 좁은데도 막 험난해. 근데도 어때요? 보기에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명리학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운명이 뭐 좋고 나쁨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는 이런 기운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살게 돼 있어. 이거죠. 그러니까 동양의 운명학은 음양의 조화로 만들어진 인생이 어떻게 음양의 기운의 세상에 순응하며 살 것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동양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운명학을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운명학이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자 어쨌든 여러분 지금 한 2시간쯤 들으셨는데 들으니까 약간 개념이 생기죠. 그렇죠? 명리학이 원래 뭔가 약간 개념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주를 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역이 말하는 건 부귀영화의 수능행복이에요. 이거예요. 그냥 수능행복. 너는 이제 이런 운세니까 이렇게 살자. 근데 인간은 뭘 원해요? 부귀영화. 여기 해골이 되는데 결국 인간은 끝까지 이걸 원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이제 저거를 본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영적인 능력까지 있으면 이제 여러분 완전히 인생 다 종치는 거죠. 종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저희 수요 예배 때 이걸 했어요. 그 운명론과 성격. MBTI 테스트라고 해보신 분이 있을 거야. MBTI 테스트. 이거 해보면 16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 귀신같이 자기 성향을 딱 알아요. MBTI 하면. 지난 수요일도 했는데 뭐 대부분 다 맞죠. 딱 맞아요. 근데 그래서 MBTI 테스트는 마이어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에서 여기 있는 두 자매가 한 거예요. 뭐냐면 자기들 이렇게 한 집에서 살는데 여자애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막 부닥치고 하니까 사람이 왜 이렇게 다르지?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타입을. 그냥 20년 동안 연구해서 딱 하다 보니까 성향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문지가 10개의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외향, 내향, 감각, 직관, 사고, 감정, 판단, 인식.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양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5개 이상이 이면은 나는 외향적이고 뭐 직관형이고 사고형 이렇게 고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16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요거 해보면 자기 성격 딱 나와요. 자기가 뭐가 어떤 성격이지. 자, 뭐냐 하면은 20년간 연구해도 이렇게 이 사람 성격을 금방 맞죠. 딱 20년 연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3000년을 연구한 이 사주를 정말 무슨 개똥철학에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로 MBTI 테스트에서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참 신기해요. 성격 심리 테스트 한다고 해서 딱 보면 맞아, 야 맞아 이렇게 학문적으로 접근하니까 이게 참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는 거야. 근데 사주를 딱 해서 하면 그거는 더 깊은 걸 통해서 나온 성격 방법인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거 학문 같지도 않은데 이제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뭐 가족들도 막 하고 이게 주변 환경도 막 하니까 돈 관계 뭐 이게 하니까 되게 이상해요. 근데 이것도 학문이에요. 여러분이 아시죠? 이것도 과학이죠. 우리가 과학으로 맞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는 과학이죠. 그래서 그 마인드를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래서 운명이 그래서 말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는 과연 사람의 운명을 맞출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보통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쓰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의 어떤 성격이나 미래들을 대체적으로 맞출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봤지만 숙명은 정해져 있죠. 인간의 성격도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숙명 요건 못 바꾸죠. 그러니까 인생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격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게 불교. 그래서 절에서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련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그래서 사주가 이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기승전 그래서 거기도 수련원에 다녀야 돼. 기승전 수련회 다녀야 돼. 너 이거 안 바뀌면 인생이 안 바뀌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래서 기승전 이제 교회로 나오는 거 똑같아. 너 운명이 이러니까 너 교회 나가야 돼. 사실 똑같아. 이거 바뀌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동양의 운명론의 한계를 보면은 일단 인간의 죄성을 간과하고 있다. 인간은 수련을 해도 죄성을 버릴 수 없어요. 이게 이제 한계죠. 아무리 저도 이제 중학교 한 2,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절에 가서 수련을 했거든요. 왜냐면 아버지가 너무 미우니까. 그래서 이제 몰랐어요. 괴강 아버지인지 몰라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너무나 이제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아버지를 자꾸 이제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이제 고3 때까지 다녔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성령을 받았는데 그 다음 날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진리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딴 데 헛시간 투자할 필요 없다. 난 예수 앞에 올인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인간의 죄성은 이건 수련을 통해서도 우리는 죄성을 사실 버릴 수가 없거든. 그 다음에 인간은 운명을 바꾸려고 한다. 자, 인간은 운명을 바꾸려고 한다. 인간은 운명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동양 운명의 한계. 인간은 여기 마지막 숙명대로 다시 말해서 그 주어진 하늘의 기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누구도 그걸 만족 못하죠. 그렇죠? 바꾸고 싶어하죠. 내가 지금 고난인데 누가 거기 계속 있고 싶어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운명을 결국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인간은 부귀영화를 포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는 부귀영화를 보러 가는 게 아닌데 부귀영화를 얻고 싶거든요. 이걸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신의 변화가 아닌 초월적 방법을 찾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로또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전히. 그러니까 내가 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어떤 초월적인 방법을 찾으니까 근데 뭐예요? 동양의 운명학은 체질에 관한 한의학이나 성격의 문제 등은 상당히 정확히 예측해 줄 수 있지만 미래는 이야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숙명을 싫어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이 동양에 만들어 놓은 이걸 갖다가 결국은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주 보면은 대권 주자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국 자기 역경을 극복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인간은 어쨌든 바꾸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죄성은 결국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바꾸려고 하고 결국 점치는 자들의 물리적, 정신적 노예가 될 수 없다. 자, 그래서 인간의 죄성은 결국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바꾸려 하고 결국 점치는 자들의 물리적, 정신적 노예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결국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변하지 않는데 결국 나는 변할 생각 안 하고 어떤 부적을 쓰거나 뭐 구슬하거나 뭘 할 생각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은 바뀌지도 않으면서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 자, 네. 그래서 5분만 쉬고 네, 그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네. 네.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요. 아까 그 그림에서 본 그대로예요. 명리학이라는 거는 인간이 결국은 자연의 어떠한 기운의 어떠한 속성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속성이 결국 뭐냐면 목화토 금수라는 세상에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인간도 결국은 목화토 금수와 음양의 조화로 있기 때문에 결국 아까 말했지만 계절이 바뀌면서 운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어떤 삶의 자세의 모습도 거기에 따라 바뀌는 거죠. 근데 그게 불고기일 수도 있고 창창대일 수도 있고. 근데 명리학은 쉽게 말해서 그냥 지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너는 그냥 요런 지형. 근데 윤리학은 뭐냐면 네가 그렇게 안 좋은 삶이 왜 생겼겠냐. 그건 네 삶의 이런 모습이 잘못됐다. 라는 것이 이제 윤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네가 왜 이렇게 창대하냐. 너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잘 됐을 거야. 그래서 그 이유를 자꾸 갖다 붙이는 게 이제 윤리가 되는 거죠. 명리는 그냥 그 모습만 보는 겁니다. 네. 명리 플러스 윤리를 딱 붙이면 네. 그 환경적인 패턴하고 사람의 패턴이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 황 선생님은 이제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종합적인 개념이 생겨요. 그리고 결국 사회가 그렇게 구성돼야 된다는 걸 또 알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 해답이 이제 요거 다 끝나면 딱 어떻게 되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건축도 이제 패턴 랭귀지 이런 부분 네네. 네. 인간의 패턴을 공간에서 어떤 패턴을 패턴 랭귀지라는 책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건축도 공간을 이제 그런 관점으로 네네. 인간 중심적으로 네네. 그냥 우리는 자연 중심적으로 보고 인간도 자연에 집도 자연에 어떻게 놓을 것인가. 그렇죠. 집을 중심으로 자연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서양은 집을 짓고 우주를 가지 넣으려고 했는데 그 깜짝을 네. 우주를 집안에 넣으려고 저희는 그냥 자연에 어디에다 잘 놓아야지 이게 잘 어울리고 조화를 그렇죠. 그게 보면 환경적으로 의식적으로 인간의 본성적으로 맞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최순실 씨가 한 그런 거 어떤 아이디어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순실 씨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요. 사실 저는 최순실 씨가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되게 뛰어나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거를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말한 것처럼 결국 이거의 원래는 어떤 수능이라는 전체적인 조화라는 게 있는데 결국 피해야 돼.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기도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피해야 될 결국 점이나 자기 부귀영화 이게 이걸로 이용하라고 저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결국 저 목적이 다 그걸 위해서 하게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목적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가 어떤 방향에서 봐야 되는구나 아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또 이런 사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가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사람한테 완전히
목사님 강의를 드리면서요. 그게 정의되냐면 운명은 숙명의 성격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숙명은 사주